이번 시간은 256페이지 미장공사의 시멘트 스토크 발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멘트 스토크 발음은 보통 이렇게 만든 것이 시멘트 스토크 발음입니다. 그래서 소석회하고 시멘트 스토크 발음은 이 소석회 개념하고 그 다음에 대리석 이 가루입니다. 이 대리석 이 가루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찰흙을 섞어서 만든 재료가 됩니다. 찰흙. 그래서 이걸 섞어서 만든 재료가 바로 이 시멘트 스토크 발음 개념이 됩니다. 시멘트 스토크 발음. 그래서 간략히 몇 가지 정도만 우리가 정리를 해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어려울 걸 대비해서 간략히 봐두시는데, 그래서 1번에 재료의 비빔적인 측면을 우리가는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보통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재료의 비빔적인 측면에서는 4번이 중요합니다. 재료의 비빔적인 측면. 그러면 소석회하고 대리석가루 찰흙을 섞어서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를 비빌 때 주의할 거는 거기 4번의 시멘트 모르타 1의 비빔량은 2시간 이내에 소비되는 걸로 한다는 거. 자, 그걸 꼭 기억하시고 2시간 이내를 기준 잡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는 바닥 두께 일정하도록 지정량의 흑손 발음을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바르는 것을 보통 흑손이라고 합니다. 가게는 흑손이 나무 흑손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나무 흑손 없고 이 쇠 흑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이제 마무리적인 측면. 자, 이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봐두실 거는 이 마무리하는 경우는 발음 작업 후 시멘트 유동성이 유지되는 30분 전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30분 전후에 한다는 거. 요 부분은 시간대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클러 시멘트 바닥 마무리 공사가 나오는데, 클러 시멘트 바닥 마무리 공사는 종합 문제의 지문 정도 혹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체적인 문제는 나오기 힘들 것이고요. 그러면 이 시멘트 스토크 발음이나 클러 시멘트 바닥 마무리 공사는 이것은 종합 문제의 지문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시방서 부분이니까 별도로 한 문제 만들기는 어려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클러 시멘트 바닥 마무리 공사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바닥에 에폭시 도막 방수 이런 것이 아닌데 바닥이 이제 색깔이 칠해진 것이 바로 이 클러 시멘트 바닥 마무리 공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별도로 답을 만들 수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간략히 여러분들 읽어만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해반죽이 나옵니다. 해반죽. 시험은 전혀 언급이 없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알아두세요. 자, 해반죽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해반죽은 일반적으로 이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 해반죽의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봐두실 것이, 보통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 여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물은 보통 삼여물이나 집여물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삼여물이나 집을 쓰는 집여물을 쓰고 있는데, 보통 초벌, 재벌, 정벌에 걸쳐서 우리가 할 때 보통 이 집여물은 초벌이나 재벌에는 쓸 수 있고 정벌 발음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벌 쪽은 삼을 잘라는 이 여물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여물은 보통 균열 방지 목적으로 우리가 넣어주는 겁니다. 해반죽에 이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여물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해초풀 우리가 쓰게 되는데, 해반죽은 해초풀을 쓰게 되는데, 이 해초풀은 사실 이 부착력 정대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부착력 정대를 위해서 보통 왜 이 해초풀을 우리가 쓰게 되는가 하면 해반죽은 물로 반죽하면 이 부착력이 없기 때문에 미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해초풀로 이 반죽을 하게 됩니다. 해초풀로 반죽을 해줍니다. 반죽을 해서 이 부착력 정대를 목적으로 이 해초풀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래를 쓰게 되는데, 자, 모래는 일반적으로 이런 점도 조절용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강도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역할을 보통 해줍니다. 강도 증가. 이런 목적으로 모래를 우리가 써주게 됩니다. 모래. 개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정리해 두실 거는 이 해반죽의 개념은 이 세 가지의 재료적인 청물이 왜 사용되고 있는가 측면을 자, 학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초벌 발음, 재벌 발음, 정벌에 걸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해반죽을 초벌 발음을 하고 나서 보통 10일 이상 이 방치를 보통 해주게 됩니다. 10일 이상 이 방치를 하게 됩니다. 10일 이상 방치를 우리가 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건조를 시켜서 얼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충분히 건조시켜서 얼룩 방지 목적입니다. 얼룩이 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는 우리가 2주 이상 방치를 하는 것은 나중에 균열이 발생시키고 나서 그 균열을 갖다가 메워주는 덤먹임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지만 이 해반죽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켜서 초벌 건조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벌을 하면 얼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얼룩을 갖다가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10일 이상 방치를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재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재벌 발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벌 발음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건조시키고 나서 이제 정벌 발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벌 발음하고 나서 10일 이상 방치하는 것은 충분히 건조시 얼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반죽은 얘가 기경성 재료입니다. 얘는 기경성 재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경성 재료라는 것은 경화 과정에 공기가 필요한 거다. 이 탄산가스 CO2가 필요한 재료가 바로 기경성 재료였습니다. 기경성 재료로서. 근데 작업 중에는 통풍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기경성 재료라고 해서 작업 중에 공기를 유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는 이제 통풍을 차단하고요. 작업 중에는 통풍을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작업 중에는 통풍 차단을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통풍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바른 후에 적당한 이제 환기를 해줘야 됩니다. 기경성 재료이기 때문에 하면서 건조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조석 바람이나 테라초 발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석이나 이런 테라초. 그러면 1번 인조석하고 테라초의 차이점은 종석입니다. 종석이 이 돌 알맹이를 넣는데 일반 인조석의 경우는 백수석이나 한수석 같은 일반 돌을 쓰고요. 테라초는 이 대리석 돌 알맹이를 쓰는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재적인 측면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재는 인조석과 테라초에 대해서 첫 번째 자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거는 시멘트는 동일 회사 제품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시멘트는
다른 회사 거 막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시멘트가 원래 거기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결 경화나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일 회사 제품을 꼭 써 주셔야 됩니다. 동일 회사 제품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시방세, 뭐 모래라든지 뭐 안료나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기타 재료는 시방서에 의해 따르면 됩니다. 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됩니다. 기타 재료는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대로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시방서에 따라서 자재는 우리가 선택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균열 방지 목적, 이런 수축 균열 방지 목적으로 우리가 이 줄눈대를 보통 쓰게 됩니다. 이 줄눈대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줄눈대가 수축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바닥이 나중에 인조석이나 이런 테라조 현장 갈기를 했을 때 보통 이 수축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 시방서에 정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때 이 줄눈대는 보통 항동 줄눈대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줄눈대는 이 항동 줄눈대를 우리가 써주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두시고, 크기는 거기 보시면 나오죠. 간략히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높이가 15mm고, 항동 줄눈대 폭은 4.5mm고, 자, 머리 두께가 3mm 정도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적인 측면에서 이 바탕 부분에 대해서는 바탕은 여러 가지 바탕이 될 수 있죠. 시멘트 모르타르 바탕이나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 목모 시멘트 다양한 바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탕 부분에서 바탕 처리 및 청소를 하고 우리가 시공을 하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다 거칠게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장할 때도 거칠게 처리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동일하게 바탕은 거칠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쇠갈키로 긁거나 나무 혹선으로 처리해서 거칠게 한다. 자, 이 거칠게 하는 것은 나중에 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칠게 우리가 한다는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2주 이상 가능 오래 방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그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탕이 미장을 하기 전에 청소를 하고 나서 보통 바탕이 얘도 시멘트를 쓰기 때문에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수경성 재료죠. 그래서 이 재료의 수분을 바탕이 흡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탕에 물축임을 미리 해줘요. 물로 수분케 해주고 우리가 공사를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간단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서 거기 261페이지 보면 자, 이 테라조 발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테라조 발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잡고 가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조 발음적인 측면에서는. 자, 그래서 기억의 재료의 비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비빔적인 측면이 제일 먼저 나오죠. 재료의 비빔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재료의 비빔은, 자, 비빔적인 측면은, 자, 초벌 발음이든 정벌이든 댐비빔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댐비빔. 그래서 이것은 댐비빔으로 우리가 혼합을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모두 댐비빔입니다. 모두 댐비빔으로 한다는 측면을 꼭 기억하시고 묽은 비빔으로 하지 않습니다.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줄눈대는 기본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이 항동 줄눈대를 보통 써주게 됩니다. 예, 줄눈대는 항동을 보통 쓰게 되죠. 노쇠. 항동 줄눈대 형태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벌 발음이 나오죠. 이것의 이 초벌 발음.
제일 먼저 이 초벌 발음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두실 거는 접착공법이 있고 절연공법 두 가지 개념이 있죠. 그래서 접착공법과 절연공법이 있는데 접착공법과 절연공법 두 가지 공법으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절연공법은 바닥의 경우는 절연공법을 형태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공법은 당연히 바탕은 미리 청소는 항상 모든 공법의 기본이죠. 청소를 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실러 발음 또는 물추기를 한 후에 그래서 접착공법을 할 때 일단은 바닥 청소를 먼저 진행을 하고 실르 발음이나 이런 물추기를 한 후에 실르 발음 내지 OR 자, 이 물추김을 우리가 처리를 해줍니다. 물추김을 하고 나서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트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됩니다. 시멘트 페이스트. 자, 이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죽해 준 것이 시멘트 페이스트죠.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시멘트 풀이라고 칭하죠. 시멘트 페이스트. 이걸 문질러 바릅니다. 그리고 초벌 발음 모르타를 우리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보통 해주면 시멘트 페이스트를 우리가 바르고 나서 하게 되면 이 접착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문질러 주고 나서 우리가 초벌 발음을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착공법 측면은 봐두시고 그리고 바닥일 때는 보통 댐비빔에 그 세옥선 힘껏 눌러서 해놓고 긁어 놓으시면 돼요. 보통 긁어 놓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했죠. 이 보통 접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거칠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연공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간략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접착공법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벌 발음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재벌 발음 개념이 없고요. 이해 발음 공법을 씁니다. 대라조는. 그래서 초벌하고 나서 정벌 형태로 가게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료의 비빔은 초벌이나 정벌이나 모두 댐비빔으로 공사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을 하면 됩니다. 마감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마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배합이나 손갈길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갈길 때는 1주 이상이고 손갈길 때는 1주 이상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 갈길 때는 요거는 조금 짧게 됩니다. 왔다 갔다 5일에서 7일 이상 개념이 됩니다. 7일 이상. 경과원에 경화 정도를 보아서 갈아내기 하면서 마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봐서 이제 경화 정도를 봐가지고 이제 강도가 어느 정도 굳었는지 강도를 보면서 경화 정도를 보아서 보통 우리가 갈아내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아내기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손갈기하고 기계 갈기의 기준을 간략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2페이지 보시면 바닥 강화제 발음 개념이 나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 바자가 하나 빠졌네요. 바닥 강화제 발음에 대해서 보통 이걸 보통 하드너 마감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드너 마감이라고 하드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하드너 마감이라는 거.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이 콘크리트나 이런 바탕은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가 굉장히 이렇게
파워 핸들이 돌리다 보면 바닥에 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모가 생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분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 마모성이나 또는 내 하악성이나 이런 분진 방지성 이런 것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바닥 마무리를 다른 재료를 써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닥 강화제 발음 내지 하드너 마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주차장 바닥은 거의 두 개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에폭시 토막 방수로 하든지 아니면 이 바닥 강화제 발음 형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차가 회전한데 표시되어 있는 데는 이거라 보시면 돼요. 하드너 마감이고요. 근데 에폭시 수지 방수, 에폭시 방수를 토막 방수해 놓게 되면 거의 마모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타이어 자국이 거의 없는 것이 에폭시 토막 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강화제 발음은 아파트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이건 목적은 일반적으로 이 바탕에 지하주 이 바닥에 보통 이 사용하는 목적적인 측면은 보통입니다. 바닥에 내 마모성이라든지 보통 내 마모성, 이 마모성 정진이라든지 이거라네. 그다음에 내 하악성이라든지 내 하악성.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하 주차장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청소를 해야 돼요. 바닥이 더러워지고 이런 게 타이어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래서 내 마모성이나 내 하악성이나 그리고 우리가 일반 분진 방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분진 방지 개념상 그래서 이런 것상 우리가 바닥을 강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강화제 처리하는 것이 바로 하드너 마감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전체 시방서 부분을 거기에 갖다 놨는데 우리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시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두실 때 거기 시공에서 바탕 나오죠. 바탕은 뭐 새로운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고 기존 콘크리트 하면 보통 시멘트 모르타로 마무리해서 시멘트 모르타로 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탄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돼. 시공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시공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먼저 바탕의 경우는 이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바탕적인 측면은. 그래서 새로운 콘크리트를 그래서 건물을 아파트를 지을 때 새로운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탕 개념이. 새로운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기존 콘크리트 하게 되면 보통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 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탕 개념은 이 두 가지의 바탕 중에 일반적인 하나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이때 이것은 평탄하게 마무리를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평탄하게 우리가 마무리는 꼭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니은 개념은 다른 거 아니죠. 찌꺼기 이런 것은 뭐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벤트 같은 것은 기본적인 이런 찌꺼기적인 측면이나 이 바탕에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우리가 해 주시라는 것이 니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분말상 바닥 강화제가 있고 그다음에 액상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액상 바닥 강화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액상은 바탕에 침투를 시켜서 하는 게 액상 바닥 강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말상 바닥 강화제하고 액상 바닥 강화제 간략히 비교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디귿에 보시면 분말상 바닥 강화제 바탕이 나오죠.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는 아직 경화라는 것은 우리가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경하라고 칭했죠. 그럼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경하 그것을 꼭 체크해 놓으셔요. 콩쿠리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 시공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왜 그러냐 블리딩이 생기거든요. 콘크리트를 탓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공의 용이성을 위해서 물을 많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위로 상승합니다. 블리딩 현상이라 우리가 콘크리트 배웠죠. 그래서 물이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 시공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과 레이튼은 깨끗이 제거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바닥이 나중에 강화제가 똑바로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의 액상 바닥 강화 바탕의 개념이 나오죠. 요거는 보통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 바탕은 최소 20일 이상 양생을 우리가 하고 완전히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차이점은 이거예요. 분말상은 분말을 갖다가 콘크리트에 접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거침 현상, 그래서 표면에 물이 올라오고 나서 물하고 레이턴스 제거하고 우리가 하게 되지만 이 액상은 침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탕이 최소한 21일 이상 양생은 해줘야 된다. 완전히 건조시켜 주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비교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보면 배합 및 발음 두께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형 바닥 강화제의 경우는 거기 최소 3mm 이상 두께가 되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mm 이상 기준 잡아두시고 그래서 그때 사용량은 바닥 면적당 3에서 7.5kg 분말성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양을 조금 많이 합니다. 액상에 비해서. 자, 액상은 거기 보시면 바닥 면적 0.3에서 1kg의 액상 침투 바닥 강화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분말성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말형하고 간단히 비교를 공부를 해 두십시오. 분말형하고 액상하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비교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닥 면적당 바닥 면적 제곱미터 기준을 잡겠죠. 바닥 면적당 보통 3에서 7.5kg를 쓰고 7.5kg을 쓰는 반면에 액상은 바닥 면적당 요거는 적습니다. 액상이 면적당 보통 0.3에서 1kg 정도를 쓰게 됩니다. 1kg. 그래서 액상은 침투해서 하는 거니까 콘크리트 바닥의 침투 목적이고 분말형은 위에다 두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께가 최소 3mm 이상은 돼야 되니까 3mm 이상 돼야 되니까 이것이 분말형이 재료를 조금 많이 쓰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법적인 측면이 분말형하고 바닥 거기서 침투식 액상하고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간략히 기본 특히 우리는 이 분말형에 대해서 공법적인 측면으로 이 분말형을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침투성은 버리도 될 것 같고요. 침투성은 일반적으로 그 기억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기억 정도. 그래서 이 액상은 기억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번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2회 이상 나누어서 도포한다는 개념 알아두시고 2회 이상 나누어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개념은 한 번에 도포하지 않고 액상은 2회 이상 나누어 도포하고 그래서 분말형에 대해서 세부적인 공법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말형 바닥 강화제는 일단은 콘크리트 탓을 했을 겁니까? 콘크리트 탓을 부어 넣기를 했어요. 탓을 하게 되면 미경화 콘크리트에 바로 하지는 말았겠죠. 그래서 블리딩이 올라오고 나서 수분 상승 현상이 발생되고 나서 그래서 블리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때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블리딩이 이 멈추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멈추고 나서 레이턴스를 갖다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 응결이 시작될 때 초결, 그래서 이 시결이라고도 하고 초결이 보통 시작이 될 때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결이 시작될 때,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초결의 시작 시간이 보통 이 정도로 잡고 있죠. 보통 1시간 정도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결이 시작될 때 바닥 강화제를 손이나 뿜칠 기계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될 때 우리가 시작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래서 손이나 일반적으로 이 기계로 우리가 해줘 뿜칠 기계로 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로 바닥 강화제 분말형은 뿌리게 된다. 그래서 시작점 정확히 알아두시고 초결이 시작될 때 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얘는 바닥에 콘크리트의 저걸 분말형이기 때문에 침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상태에서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얼은 색에 대해서 우리가 해놨죠. 그래서 보통 이 색바닥 강화제의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색을 보통 넣어놨잖아요. 바닥에 초록색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넣어놨습니다. 색바닥 강화제의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색이 너무 강할 때는, 그래서 색상이 진하게 되면, 이 색상이 보통 진하면 나무 흑선으로 우리가 마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흑선, 쇠 흑선으로 하지 않고 나무 흑선으로 우리가 마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통 바닥 살포면이 안정된 후에 그래서 나무 흑수로 마감을 해주고 나서 이제 이 살포면이 안정된 후에 쇠 흑선으로 하면 됩니다. 살포된 면이 안정되고 나서 쇠 흑선이나 기계 흑선을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쇠 흑선이나 기계 흑선을 써서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보통 이 색상이 진하게 되면 이 나무 흑선으로 마감을 먼저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기존 콘크리트 혹은 콘크리트 타선에 완전히 경화된 상태에서 모르타르를 보통 탓을 해주고요. 그리고 바닥 강화제를 시공할 경우는 모르타르 배합비는 1:2 이상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배합비 체크 꼭 해놓으세요. 1:2. 시멘트 1일 때 모래 2의 비율 이상으로 해주고 두께는 30mm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콘크리트를 지금 탓을 하고 건물을 지면서 공사할 때는 이렇게 공사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콘크리트 바탕이라는 거죠. 있는데 내가 공사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귿의 경우는 기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기존 콘크리트는 이미 다 응결 경화가 종료된 형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분말상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이 모르타르를 갖다가 기존 콘크리트 이미 응결 경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경화 상태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존 콘크리트는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타르를 보통 탓을 하고 하라 이거예요. 모르타르. 그러면 이 모르타르가 이제 초결이 시작될 때 그때 하면 되기 때문에 모르타르를 이제 탓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배합비는 1:2의 배합비로 하라는 겁니다. 1:2의 배합비로 하고 이때 두께는 최소 3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3mm 이상으로 처리를 해주라는 것이 보통 디귿 기준이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거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리얼에 보시면 표면에 물로 양생해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양생을 우리가 거적이나 비닐 시트를 덮어줘서 최소 7일 이상 충분히 양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멘트가 들어가는 재료니까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미음에 보시면 이제 균열 방지를 해서 조절줄은 우리가 설치를 해줍니다. 미음에서 조절줄은. 그래서 보통 이런 수축 팽창에 의한 나중에 균열을 방지해야 됩니다. 균열 방지를 위해서 보통 줄눈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균열 방지에서 조절 줄눈을 우리가 넣어주게 됩니다. 조절 줄눈을 우리가 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절 줄눈은 일반적으로 바닥에 홈을 파는 형태가 여러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조석 물갈기 같이 일반적으로 항동 줄눈대 이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홈을 파놓은 형태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조절 줄눈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 줄눈은 4에서 5m 간격으로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십시오. 그리고 9번에 넘겨서 264페이지 주의사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일합니다. 모든 공사는 5도씨 이상에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 바닥 강화 시공 시 기온은 5도씨 이하가 되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기본 5도씨를 기준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이 단열 모르타르 발음이 나와요. 9번에 단열 모르타르 발음 나오는데, 요 부분은 올해의 시험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열 모르타르는 이것이 18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18회 문제였어요. 그래서 앞전에 나온 놈은 시설계로는 공부하지 마세요. 앞전에 나온 것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미장공사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방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특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 바닥 강화제 발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아파트와 연관성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하드너 마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드너는 기존 콘크리트 바탕을 우리가 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콘크리트 탓을 하면서 공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콘크리트는 모르타르를 발라놓고 공사를 하지만 공사를 그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 할 때는 바로 초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바로 공사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분마령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두시면 시방서 분야를 내면 아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저번 시간에 했던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 있죠? 그 부분하고 이 두 부분이 이번 19회 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생들은 그 부분을 정확히 학습을 해두는 것이 수험 방향으로서 적합하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타일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